처음에는 싱클레어가 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이 7장 내용 전체가 저는 계속 기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안 좋은 예감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7장 에바 부인을 읽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7장의 내용을 간추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피스토리우스와 정신적으로 결별을 하고 육체적으로도 결별을 했죠. 그 육체적인 결별은 싱클레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었죠. 7장 초반에는 이제 싱클레어가 대학을 들어가기에 앞서 짧은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어디 사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데미안의 옛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집 아주머니도 데미안의 주소를 알고 있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데미안과 데미안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싱클레어가 꿈에 그렸던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데미안의 어머니의 모습과 100%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싱클레어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연인이라고 부르고 또는 창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암락사스라고 여겼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심지어 그것이 데미안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싱클레어는 무작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데미안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데미안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그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데미안의 어머니를 찾고 데미안을 찾지만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싱클레어도 그냥 무작정 가진 않았겠죠. 갈 수 있는 만한 장소들을 다 돌아다녔겠죠. 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찾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다. 오히려 절망감이 더 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여행을 접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짧은 방학은 끝나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어느 가을날 밤에 이제 싱클레어가 시내를 느긋이 걷고 있는데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 뒤쪽으로 지나가는 두 남자 사이에서 자신이 기다렸던 그 목소리, 데미안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싱클레어는 100% 확신합니다. 그 목소리는 데미안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목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을 뒤따라가죠. 그 둘이 헤어지고 이제 뒤돌아서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데 데미안이 당연하다는 듯이 싱클레어를 반겨줍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마치 이 부분에서 그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어릴 적에 견진성사 수업을 듣던 때의 기억이 납니다. 데미안이 자신의 의지를 매우 강하게 해서 싱클레어의 옆으로 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왠지 싱클레어가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강하게 보이니까 데미안 옆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데미안의 집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유럽의 정신은 죽어가고 있어.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에 떨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 안에는 사랑과 자유의 정신이 더 이상은 없어.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는 널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어. 몹시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말이죠.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초대를 받은 것이죠. 싱클레어는. 싱클레어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싱클레어가 꿈속에 그렸던 현존하는 그 여인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테니까요. 심지어 싱클레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밤 데미안의 집에 갈 걸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이 바로 영혼의 축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좋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집안 문 앞에서 데미안이나 데미안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싱클레어는 한 번 더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예전에 그렸던 그 매가, 황금 머리를 한 매가 지구나 알을 깨고 튀어오르려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까만색 액자에다가 넣어서 딱 걸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문 바로 뒤편에 말이죠. 그 그림을 데미안과 데미안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다가 시선을 딴 데로 돌렸는데 거기에 드디어 싱클레어가 그렇게 그렸던 그 여인, 데미안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꿈속에서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미안의 어머니는 싱클레어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으로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미안은 그 얘기를 듣고는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첫날부터 처음 만나서 자신을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네가 최초라고. 정말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난 것부터 자신의 그림이 그 집에 걸려 있는 것, 그리고 최초로 만난 사람에게 에바 부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에바 부인에게 진심으로 환영받았다는 그 느낌까지 포함해서 정말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느낌이다. 드디어 고향에 들어온 느낌이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 집에서는 한 가지 공동체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은 데미안이나 데미안의 어머니나 싱클레어처럼 카인의 표식을 이마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누고 뭔가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완전한 고독을 맛보려고 노력했고 또 온전히 자기 자신이 돼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던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그 안에서 싱클레어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많은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에바 부인의 집에 얼마나 자주 방문을 했겠습니까? 그 방문을 하면서 에바 부인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중에서도 싱클레어는 자신의 꿈 얘기를 에바 부인에게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의 꿈속의 여인이 바로 당신이었다. 100% 당신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러 번 듣던 에바 부인은 어느 날은 싱클레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속에서 성취를 확신하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성취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에서 벗어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에게 두 가지 동화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동화는 별과 사랑에 빠진 청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한 청년이 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한 별을요. 그래서 그 별을 너무 사랑해서 껴안고 싶었습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절벽 위에 올라가 그 별을 너무 사랑해서 그 별을 껴안으려고 도약을 하고 맙니다. 점프를 한 거죠.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딱 떠오른 거죠. 그 순간 그 청년은 추락하고 맙니다. 죽고 말죠. 두 번째 동화는 정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여인을 사랑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걸 알면서도 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불꽃이 너무 커진 나머지 그 청년은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즉, 그 사랑의 불길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게 된 거죠. 그 청년은 너무나 고독해진 겁니다. 전 우주에, 온 세상에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사랑의 불꽃 때문에 다 타버리고 없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독 안에서도 그 청년은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꽃은 나날이 커져만 가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커져서 결국은 그 여인에게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우 강력한 힘으로 그 여인을 끌어당깁니다. 그 여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그 청년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었던 모든 세계를 다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세상을 가지고 그에게 옵니다. 이렇게 그 두 번째 동화의 내용은 끝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이 해줍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꿈에서 만났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2주 동안 싱클레어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싱클레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바 부인을 2주 동안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 거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되게 좋은 점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고 싶을 때 찾아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상상 속에서 에바 부인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성탄 휴일이 끝나고 2주 기간이 끝나고 다시 대학가, 그러니까 에바 부인이 있는 동네로 돌아왔을 때도 바로 에바 부인 집으로 가지 않고 이틀 동안 그 여운을 즐기려고 집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한 가지 꿈은 에바 부인이 바다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안으로 집어삼켜지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에바 부인과 자신이, 싱클레어가 별이 돼서 서로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 끌어당겨지는 게 둘 다 그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끌림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이끌림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 꿈이죠.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원처럼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만난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 꿈 얘기를 이제 에바 부인에게 했습니다.
에바 부인이 그 꿈 얘기를 듣더니 참 아름다운 꿈이네요. 그러면 그 꿈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 동화 내용과는 약간 반대의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에바 부인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싱클레어의 소망이 좀 더 강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어느 이른 봄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데미안이 서재에 있어서 서재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데미안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어릴 적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봤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꼿꼿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모습, 그런 육체가 죽어 있는 모습 속에서 눈은 외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싱클레어가 보기에는 두렵고도 경외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싱클레어는 조용히 서재 밖으로 나와서 에바 부인에게로 갑니다. 데미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죠.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그냥 데미안은 잠시 돌아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원 산책을 나서게 됩니다. 거기에 싱클레어는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뭔가 느낌이 혼자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비를 맞고 다시 산책을 돌아온 에바 부인을 향해서 싱클레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미안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라고 말이죠.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그래선 안 된다 라고 다그치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와라 라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싱클레어는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데미안의 집에서 나와서 도시를 가로질러 산으로 올라가죠. 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구름 하나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갑자기 자신이 그렸던 그림 속의 새, 그러니까 황금색 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가 하늘을 뚫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은 변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예감을 느꼈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데미안의 집으로 갑니다. 데미안에게 그 얘기를 하자 데미안이 자신도 비슷한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탑에 올라가서 나라를 바라봤는데 그 나라가 모두 불바다더라, 이런 꿈을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데미안의 어머니도 또 다른 꿈을 꿨다라고 싱클레어에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모두 각자 자신들의 꿈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미안이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떤 새로운 것도 죽음 없이 오진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전복될, 뒤집어질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미리 예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7장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싱클레어가 그 에바 부인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이 7장 내용 전체가 저는 계속 기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안 좋은 예감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을 피킹 센텐스들로 골라봤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문장은 그냥 같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에바 부인이 얘기했던
두 동화 있잖아요. 그 동화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리진 않았었거든요. 그 두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만약 뛰어드는 순간에 성취를 굳건하게, 확실하게 하는 영혼의 힘을 가졌더라면 그는 위로 날아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여자 하나를 얻는 대신 그는 마음속에 온 세계를 소유했다. 그는 사랑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많이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